이강인 단 한 선수를 제외하곤 이 경기에서 얻은 건 없습니다. 개막전에서 보여준 이강인의 활약은 이강인을 무시하던 프랑스인들을 겸손하게 만들기에 충분했다. 네이마르와 은바페가 없는 PSG는 이강인 홀로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다. 마침내 파르크 대 프랭스에서 로리앙과의 리그앙 첫 경기가 열린 가운데 PSG는 예상외로 불안한 출발을 알렸습니다. 네이마르와 은바페 등의 스타들이 이적 관련 이슈로 인해 출전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강인은 큰 부담을 짊어지고 경기에 나설 수밖에 없었는데요. PSG는 홈 경기에서 무려 17개의 슈팅을 때렸지만 유효 슈팅으로 연결된 숫자는 고작 3회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PSG는 리그앙 개막전에서 0대0 무승부라는 아쉬운 성적을 기록했습니다. 이날 무승부로 PSG는 반드시 첫 경기에서 승점 3점을 획득하겠다는 목표에 실패했고 미리 세워둔 계획 전체가 꼬이게 됐습니다. 데뷔전 승리에 실패한 루이스 엔리케 감독도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경기 후 기자회견에서 이강인에 대한 폭탄 발언을 해 기자회견장이 떠들썩했는데요. 과연 무슨 일이 있었는지 추갈려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시죠. 경기 후 기자회견장에서 PSG의 아쉬운 경기력의 경악을 금치 못한 루이스 엔리케 감독은 패배의 원인이 무엇이냐는 기자의 질문에 이렇게 답했는데요. 오늘 경기는 이강인만 돋보인 경기였습니다. 이강인의 날카로운 패스로 인해 몇 차례 득점에 성공할 뻔한 순간이 많이 있었죠. 그렇지만 패배의 원인은 그 패스를 받을 만한 선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PSG는 은바페와 네이마르와 같이 창의적인 패스를 골까지 연결할 수 있는 공격수가 필요합니다. 엔리케 감독의 직설적인 답변에 기자회견장은 뜨겁게 달아올랐는데요. 경기 내용이 어땠길래 엔리케 감독이 이와 같이 격분했는지 같이 알아보시죠. PSG는 이날 4-3-3 포메이션을 들고 나오며 아센시오와 하무스, 이강인을 3톱으로 배치시켰고 우가르테와 워렌 자이르 에머리를 허리에 포진시키면서 지원 사격에 나섰습니다. 포메이션만 봐도 알 수 있듯이 사실 PSG는 이날 고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난 시즌 공격의 핵심이었던 메시와 심지어 은바페, 네이마르마저 이적 이슈로 경기에 출전하지 못한 상황이었고 아직 팀 컬러에 적응하지 못한 선수 비율이 절반을 넘었던 터라 PSG에겐 그 어느 때보다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실제로 공격뿐만 아니라 수비에서도 빈번히 허점이 노출됐고 중앙에서의 볼점유율은 78%로 준수한 편이었으나 결정적인 키패스로 이어지는 모습은 연출되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프랑스 축구 전문가들은 새롭게 리빌딩한 PSG는 과거의 영광에서 멀어져 있다든지 혹은 엔리케 감독이 부임하자마자 시험대에 오르게 됐다. 일부 선수들은 PSG 레벨에 충족할 만한 실력이 없어 보인다는 등 가혹한 발언들을 쏟아냈는데요. 단 한 명, 이강인을 제외한다면 말이죠. 이날 오른쪽 측면 공격수로 나서 인사이드 포워드 역할을 수행한 이강인은 주로 측면에서 가운데로 들어와 공격 전개를 도우면서도 이따금씩 왼쪽에서도 움직임을 가져가며 상대팀인 로리앙의 간담을 서늘게 했습니다. 부상을 딛고 선발 출전한 이강인이 몸값 이상의 깜짝 활약을 해내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경기 시작 14초 만에 중앙 미드필더 2명과의 경합 후 동료 선수에게 연계를 해내더니 2분 후 오른쪽 측면에서 좌측으로 길게 횡단하는 택배 크로스, 이윽고 오른쪽 측면을 저돌적으로 돌파하여 중앙에 있던 아센시오에게 결정적인 패스까지. 이 모든 것이 단 6분 만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센시오의 발끝은 정말이지 무뎌도 너무 무뎠습니다. 이강인이 직접 수비수를 벗겨내며 전반 7분경 전진 패스를 날렸으나 아센시오의 원터치 슛은 골대를 벗어났고 이후에도 계속해서 키패스를 날렸음에도 몇 차례 위협적인 기회를 만들어냈을 뿐 공격 포인트로 이어지진 않았는데요. 결국 이강인은 감독의 지시에서 벗어나 해결사의 역할을 자처하기 시작했습니다. 직접 압박 수비에 가담하기 시작한 이강인이 중앙 미드필더 한 명을 꼼짝 못하게 주저앉히자 관중석에서 지켜보던 은바페도 흡족한 듯 웃음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이때부터 로리앙은 이강인의 진정한 무서움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게 됩니다. 전반 14분, 전진하는 척 좌측으로 90도 꺾으며 드리블을 시작한 이강인은 순식간에 좌측으로 이동해 결정적인 크로스를 날렸고 이후 페널티 라인 바로 바깥에서 수비 한 명을 바보로 만들고 기습적인 가마차기 슛을 날리자 손까지 써가면서 방어해내는 로리앙 수비수가 불쌍해 보일 지경입니다. 몇 차례의 각축전이 벌어진 뒤 이강인이 전진 패스를 받고 뛰기 시작하자 로리앙 수비수는 죽을 힘을 다해 따라갔지만 컵백 크로스를 방어하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반면 같은 시각 이강인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우측에서 돌파를 시도하다 허무하게 커팅당하며 절망적인 표정을 짓는 하키미. 이쯤 되자 로리앙의 감독은 이강인이 PSG의 핵심 선수임을 간파하고 이강인에게 최소 3명 이상의 압박 수비를 붙이기 시작합니다. 그럼에도 이를 비웃듯 페널티 라인 깊숙이 침투하여 자신을 감싸는 수비수 3명 사이로 절묘한 컵백 크로스를 날린다거나 미리 대기에 있던 수비 2명 사이로 로빙 크로스를 전달하는 등 미친 활약이 계속됐지만 PSG의 공격수 중 특히 아센시오는 전날 먹은 음식이 잘못되기라도 했는지 도무지 골을 뽑아내지 못했습니다. 전반 36분경 이강인 혼자 무서운 속도로 수비수를 벗겨내는 장면을 보면 그가 얼마나 화가 났는지 짐작이 갈 정도였는데요. 주도권을 준 채 공격을 이어가도 이렇다 할 기회를 잡지 못하던 PSG는 결국 치명적인 위기를 맞게 됩니다. 전반 42분 로리앙에게 빠른 역습을 허용한 PSG의 수비수들은 뒤늦게 복귀하여 전열을 가다듬었으나 이 과정에서 로랑 에버겔의 슈팅이 골포스트를 강타하면서 거의 골이나 다름없는 장면을 연출합니다. 오죽 답답했는지 엔리케 감독은 결국 교체를 단행했습니다.
후반 23분 헛발질 쇼를 보여주던 아센시오를 빼고 루이스와 솔레르를 동시에 투입했고 혼자서 공격을 주도한 탓에 방전돼버린 이강인도 후반 37분 에르난데스와 교체됐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지칠 대로 지친 이강인을 불러들이고 새 선수를 투입했음에도 PSG의 공격이 더욱 무뎌졌다는 사실입니다. 측면에서의 공격 전개는 사실상 불가능한 수준이었으며 중앙에서 키패스를 날려줄 플레이메이커가 없어 누군가는 돌파를 하여 연계해줘야 하는데 이 모든 역할을 혼자서 담당했던 이강인이 빠져버렸으니 PSG의 공격은 하나도 진행되지 않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결국 0대0 무승부로 PSG는 아쉬운 성적을 기록했는데요. 소파스코어 통계에 따르면 이번 경기에서 이강인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했는지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었습니다. 그는 80분간 뛰면서 상대의 공격 진영에서만 볼터치 85회를 기록했는데 이는 아센시오가 58회, 곤살로 아무스가 41회, 카를로스 솔레르 28회와 위고 에키티케 12회와 비교하면 그야말로 압도적인 수치였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도와줄 동료 선수가 주변에 없는 상황에서 혼자 단독 드리블을 4차례 시도해 3회를 성공하는 등 명불허전 뛰어난 드리블 능력도 증명했는데요. 더 놀라운 건 이강인의 패스 성공률도 중앙 미드필더의 평균치보다 높은 88%였다는 것입니다. 이 상황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이강인이 수비수 여러 명을 제치고 스스로 패스기를 열었다는 뜻이며 크로스 또한 12번을 시도해 11번 성공하는 등 기회 창출의 기점이 됐다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또 다른 통계 매체인 후스코어드닷컴도 이날 이강인에게 평점 7.4점을 부여하며 공격을 이끈 삼각편대 중 가장 높은 평점을 부여했고 프랑스의 축구 전문가들 역시 PSG는 이강인의 성공적인 데뷔전에 힘입어 압도적인 내용을 기록했지만 골 결정력이 아쉬웠고 이는 음바페가 출전하지 못한 이유가 가장 컸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로리앙은 0대0으로 비기며 자신들의 목표를 달성했고 밀집 수비 전략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며 상대적으로 높은 평가를 내렸는데요. 만약 이때 이강인과 베스트 프렌드가 된 네이마르라도 있었더라면 경기 결과는 달라졌을 겁니다. 하지만 앞으로도 네이마르와 이강인이 같은 경기를 뛰는 모습을 기대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프랑스 일간 스포츠 언론 레퀴프의 로익 탄지 기자는 최근 충격적인 보도를 내놨습니다. 바르셀로나와 아릴랄에 이어 로스앤젤레스 두 구단 중 하나가 네이마르 영입을 위해 접근했다면서 이미 양측의 입장은 분명하다. 심지어 PSG와 네이마르는 이적 시장이 끝나기 전에 공통된 해결책을 찾기로 합의했으며 모두에게 어울릴 만한 목적지를 찾는 일만 남았다고 밝혔는데요. 이어 바르셀로나는 네이마르 영입을 위해 재정 문제를 풀고자 하고 있으며 메시의 성공적인 데뷔로 돈 보따리를 풀기 시작한 미국 메이저리그 사커도 최근 대열에 합류했다며 사실상 네이마르가 떠날 것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였습니다. 이는 PSG에게 절망적인 소식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이번 경기에서도 드러났듯이 제대로 공격다운 공격을 해본 선수는 이강인뿐이었으며 애초에 이강인의 역할도 공격 전개를 돕는 것이지 직접 마무리를 짓는 역할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원래 네이마르의 소망은 PSG에서의 은퇴였습니다. 지난 7월 인터뷰에서도 PSG에서 뛰길 원하며 아직 구단과 계약이 되어 있고 팬과 선수들에게 사랑받지 못하더라도 PSG에 있을 것이다 라며 잔류 의사를 내비쳤기에 이 소식은 팬들에게 더없이 큰 충격으로 다가왔는데요. 다만 PSG가 새로운 프로젝트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부상이 잦아 시즌 경기 상당 부분을 소화하지 못하는 네이마르는 미운 오리 취급을 받았다는 게 PSG 내부의 의견이었습니다. 프랑스 RMC 스포츠에 따르면 네이마르는 공식 사진 촬영을 위한 미디어데이에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으며 이미 이적 시장이 닫히기 전 결별하기로 합의했다는 등 이로써 이강인의 어깨가 더욱 무거워지게 될 거라고 우려를 나타냈는데요. 세계 최고의 구단인 줄 알고 이적했는데 갑자기 소년가장이 돼버린 이강인. 뜻하지 않은 위기가 역으로 그를 몇 단계 더 성장시킬 계기가 되길 바라보며 오늘 영상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